3일 전에 제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은 백신은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래서 모더나 백신인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는 전혀 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장소에 제가 들어가니까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백신 맞는 장소에 들어가니까는 우선 제가 상당히 놀라는 것이 그 조직적으로 잘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옆에 방에 바로 옆에 방에 주사를 놓는 좌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자가 하나씩 있고요. 그 의자에 다 앉아 있어요. 주사 놓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간호사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좌석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탁탁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세 줄로 해서 5명 이쪽, 5명 이쪽, 5명 이쪽 이렇게 15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제 한 사람씩 찾아서 그곳에 가서 일로 오세요 하면 거기 가서 하는데 바로 기다림이 없이 바로 가서 이제 이 왼팔에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고 나니까는 이제 그 옆방에 또 있어요. 기다리는 방이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 15분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앉아 있다가 무슨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한 15분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5분 이후에는 이제 거기서 다음 맞을 그 어포인먼트 하고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뭐 그 백신 맞은 당일에는 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는 이쪽 팔이 조금 뻐근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뻐근한 걸 느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가벼운 두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뭐 그것이 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주의를 해서 무슨 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주의를 해서 봐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약간 가벼운 두통이 있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3일째 되니까는 오늘이 4일째군요. 예, 3일째 되니까는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팔에 뻐근한 것도 없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맞은 그 모더나 백신인데 이번 기회에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백신이 있는가, 또 어떠한 백신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 마치고 제가 그 정보를 잠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는 여기 있네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 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 감염자 수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이 언젠가요? 한 올해인가 봅니다. 올해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총 감염자 수가. 그래서 지금 한 9만 8천 명,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9만 8천 명이니까. 그리고 매일 새로운 감염자 수가 한 400명 정도씩 이것은 이제 매일의 감염자 수인데요. 이렇게 한번 1000명까지 늘었다가 이제 한 4,500명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총 감염자 수가 9만 8천 명이기 때문에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9만 명이에요. 총 감염자 수가. 그래서 한국이 이제 중국을 앞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잘 관리가 잘 된 경우지만은 그래도 중국보다 한국이 앞섰다는 게 코로나의 종주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것이 좀 씁쓸해요.
그리고 대만 경우는 한 아직도 1,000명 정도, 1,000명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한 사망자 수가 10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총 사망자 수가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놀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는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놀랐고, 하루에도 한 400~500명씩 계속 있다 하는 데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한 60% 이상이 이미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보다도 더 많은 백신이 주사가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번 맞은 경우도 있고, 2번 맞은 경우는 완전히 끝나고, 어떤 경우는 1번 맞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총 주사 수는 총 인구 수보다 더 많이 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2번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한 22% 정도, 22%이기 때문에 22%면은, 몇 명인가요? 한 7천만 명, 7천만 명 정도가 이미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1.3%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백신을 맞는 속도가 매우 늦다 하는 것입니다. 빠르지 않다. 결코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여기 보면은 이것이 한국에서 이 백신의 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보자요. 백신을 하루에 맞는, 백신 수입니다. 그냥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12월 21일 날 시작이 됐어요. 작년 12월 21일 날 해서 매일매일 주사를 맞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접종자 수가 아니고 그날 주는 양, 그날 백신을 주는 양이죠. 하루에 주사 주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은 처음 대한민국이 백신을 접종한 것이 2월 20일 경인가 봅니다. 2월 20일 경에 주다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것이죠. 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처음 백신을 준 때와 마찬가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점점 백신을 많이 주다가 이 순간이 며칠인지는 한 열흘 전쯤 될 것 같아요. 이 순간부터는 오히려 백신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백신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신을 주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지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 현재는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한국 정부에서 조금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그 잘못한 원인이 잘못된 백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한국에서 선택한 백신이 주로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래서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는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백신에는 주로 2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2가지 백신. 그래서 2가지 백신이 DNA 백신과 RNA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 백신은 파이저와 모더나입니다. 파이저와 모더나는 RNA 백신이고 그 나머지 백신들은 DNA 백신입니다. 백신은 전통적으로는 단백질을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서 이것을 죽여서 죽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는 것이 전통적인 백신인데요. 이 새로운 그러니까 2차 세대의 백신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현대 과학을 사용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그 현대 과학을 사용한 백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다는 것이죠. RNA 백신과 DNA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 백신은 우리에게 RNA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RNA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에게 안전한 부분만 RNA를 잘라서 그 RNA를 우리 몸에 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옷 속에는 R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들여 마셔서 우리 몸에 갔을 때는 우리의 세포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게 됩니다. 달라붙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옷은 밖에 남게 되고 옷은 옷걸이에 걸어두고 그 속에 있는 것만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포 내로. 그 들어가는 것이 바로 RNA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그런데 이 백신은 그 RNA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RNA 중에서 우리에게 해가 없는 부분, 그 부분만 잘라서 나머지는 잘라내고 그 부분만 이제 기포, 그러니까는 기름방울입니다. 아주 미세한 기름방울에 이렇게 싸서 우리에게 주면은 그 기름방울이 우리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우리 세포도 결국은 이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RNA가 들어가서 RNA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그 단백질을 알고서 이제 면역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RNA 백신이 있고 DNA 백신은 무엇인가요? DNA 백신도 RNA 백신과 똑같은데 DNA 백신은 DNA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RNA를 넣지 않고 DNA만 넣어주는데 이 DNA 백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DNA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유전자가 DNA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포 내에 여러분 우리 세포가 있다면은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세포 핵. 우리 세포 핵 속에 우리의 유전자인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들어왔을 때는 이 DNA가 우리의 세포 핵 속에 있는 우리의 유전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DNA이기 때문에 DNA는 분별을 못합니다. 같은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속으로 DNA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DNA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암이라든가 우리의 색깔, 눈의 색깔이 파랗고 갈색이고 한 것도 모두 DNA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저의 키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 속에는 여러 가지 해로운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러한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한 유전자들 가운데 이 DNA 속에 이 외부에서 들어온 DNA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 불허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DNA 백신에서 DNA를 집어넣는 것은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다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DNA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DNA가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DNA가 우리의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했겠지만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RNA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 정보가 유전자가 RNA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DNA이기 때문에. 파이저와 모더나는 RNA 백신이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백신은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사이드 이펙트 있잖아요. 우리가 뭐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백신에는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작게 그 질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 질병을 작게 조그맣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두통이라든가 열이라든가 뻐근하다든가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전혀 없으면 그것은 백신으로서 효능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RNA 백신은 파이저와 모더나가 있고 이것은 유전적으로 안전하다. DNA 백신에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얀센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있고, 애스트라제네카가 바로 DNA 백신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만든 스푸니크 V라는 백신이 있고, 중국에서 만든 코비디시아라는 중국에서도 백신을 만들었나 봐요. 코비디시아라는 백신이 이 DNA, 모두 DNA 백신입니다. 왜 DNA 백신인가? DNA 백신은 좀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DNA는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RNA보다는. 그래서 이 DNA 백신은 그러한 근본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DNA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느 부분을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가지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DNA 백신인데 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구매했나? 가능하면은 모더나나 제가 맞은 백신이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나 파이저를 했으면 더 좋았다 하는 것이죠. 저희 생각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한 원인이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가격이 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시판 가격이 한 4불 정도, 그러니까 한 5천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다른 백신은 한 2만 5천 원 정도,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파이저나 모더나 이런 것은 한 20불 정도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4불 정도 되는데 이렇게 쌌기 때문에 싸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선구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태생적인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느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약청이 있죠. FDA라고 식약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약청에서 결국 백신을 허락을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안정성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2월 달에 아마도 2천만 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한국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다른 백신은 구매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미리 구매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 먼저 맞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포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한국이 한 2달 정도 미국에 대해서 2월 미국에서 12월 20일경에 마치기 시작했고 한국이 2월 20일경에 한 2달 늦게 이렇게 마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잘 맞추다가 이제 점점 맞지 않아서 이제 거의 중단 상태에 있죠. 이것은 이 시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이제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점이 3월 3일 날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오스트리아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혈전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블라드 클랏이 생겼다.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것은 피가 이 피 속에서 이렇게 응고되는 현상입니다. 피가 응고되는 현상. 그 블라드 클랏이 혈전이 생긴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중단하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이태리,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에서는 계속 맞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WHO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서 얻는 이득이 그 위험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계속 맞도록 권장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천만 개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그 의문점이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의문점이 한국에서는 65세 미만부터 이곳입니다. 65세 미만부터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늦게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이곳에 맞은 사람들이 65세 미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65세 이상부터 먼저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제일 우선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이렇게 고령자부터 미국에서는 맞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맞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백신 자체도 미국에서는 모더나고 파이자이지만은 한국에서는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미국에서는 고령자부터 맞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65세 미만부터 맞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자기들의 백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신을 맞으면은 안전하다,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한 계층이, 연령이 많은 분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위험 집단부터 먼저 맞춰야 되겠다 해서 고령자들을 먼저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65세 미만부터 맞췄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이 백신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맞춰서 잘못될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떠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저희 생각에 염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백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백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부터 맞췄을 때는 혹시 어떠한 위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전한 집단부터 먼저 하자 해서 65세 미만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혈전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백신을 맞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거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맞히기 시작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중단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처음에 백신 잘못된 백신을 선구매했다. 거기다가 올인을 했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빨리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백신 구매에 먼저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 벌써 2달 전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더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 모범 케이스입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라가 적고 이렇게 적은 나라들은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하면은 실행이 빠른 것이죠.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인구가 그렇게 5천만이기 때문에 딱딱 조직적으로 하면은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백신을 왜 이렇게 2달이나 늦게, 그것도 좋지 않은 저희 생각에 위험성이 있는 백신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은 백신을 맞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해야 됩니다. 예. 다른 나라도 우선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WHO에서는 계속 맞으라고 하지만은 저의 생각에는 중단을 하는 것이 좋고, 빨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빨리 구매해야 된다. 지금 혹시 만약 도착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이미 이제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많이 맞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7천만 명이 맞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더나나 파이자를 빨리 구매를 해서, 비싸지만은 뭐 20불이라고 하지만은 한 사람당 뭐 2만 불 정도, 그것이 대수입니까? 그래서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이 존슨앤존슨, 그것도 미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존슨앤존슨은 DNA 백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DNA 백신이고 1회만 맞으면 됩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도 미국에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맞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맞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머전시를 대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백신에 혹시 문제가 나거나 모더나나 파이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이것이라도 존슨앤존슨이라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비축해 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존슨앤존슨 백신도 저희 생각에는 DNA 백신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 백신, 중국 백신, 이것은 다 DNA 백신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안 맞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초이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DNA 백신은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돼서 암도 유발이 되고 뭐 각종 질병,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안전성을 테스트했다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DNA 질병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5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빨리 구매를 해서 맞춰야 그것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백신에 대한 말씀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 백신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한국에서는 제가 400명가량 계속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를만 지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00% 방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도 꼭 이렇게 완전히 규격이 있는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그냥 천으로 된 마스크라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바이러스 자체는 한 10,000분의 1m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뭐 100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10,000분의 1mm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밀리미터, 10,000분의 1mm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단독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포나 기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포는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천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 기포가 천에 다 걸리기 때문에 거의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실내에서 공기를 타고 돌기 때문에 감염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회적 거리, 마스크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는 가지 않는 오래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주의를 하면은 거의 예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예방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루속히 한국에 좋은 백신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